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한반도와 지구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계획에 합의를 했군요. 두 나라 외교장관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 금, 토 3일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아주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리아 정부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국제사찰단이 늦어도 11월까지 1차 실태 조사를 마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리아 정부가 보유한 화학무기 그리고 관련 시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이후에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하려고 하면서 시작된 위기의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된다면 북한이나 이란의 핵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예. 시사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북한 핵 문제에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예. 핵무기를 폐기할 테니까 자기네 체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약속하고 실천하라 이런 건데요. 북한은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까다피가 무너진 것은 결국 핵무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아 합의는 핵무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되는 화학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이 시리아 정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구도입니다. 미국이 시리아하고 약속을 지킨다면 북한이나 이란도 앞으로 핵협상에 다시 나오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모험할 가치가 있는 길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시리아 반군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군들은 미군이 공습을 해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미국하고 시리아 합의를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워낙에 많은 세력의 연합체라서 분열이 심하고 또 국제적인 입지도 안 좋은 편인데요. 반면에 아사드 정권은 이번에 중요한 협상의 주체로 떠오른 점에 대해서도 반군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악당과 악당의 대결이라고 할 정도로 반군도 아주 문제가 많은 세력들이 섞여 있는데요. 예. 반군들이 정부를 자극하기 위해서 공세를 강화해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번 합의를 깰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학무기 폐기한 그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주 먼 상태입니다. 예. 자, 캄보디아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항의 시기가 격렬해지고 있어요. 캄보디아 총선은 7월 말에 있었는데요. 예. 훈센 총리가 이끄는 인민당이 그때 승리를 했었는데 125만 명의 투표인 명부가 사라졌다는 등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2만 명이 수도 프놈펜에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서 한 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2만 명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캄보디아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되니까 프놈펜에서만 2만 명이 모였다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예. 훈센 총리는 올해로 28년째 최고 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총선 승리로 앞으로 5년을 더 하게 됐습니다. 이런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훈센의 철권 통치도 있었지만 야권의 분열과 무능력도 큰 몫을 했다라는 설명이 꼭 따라다녔었는데요. 예. 이번에 야권이 이렇게 비교적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서 부정선거 시위를 하게 되면서 훈센 총리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징용했던 장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 한다 이런 기사가 있군요. 일본 정부가 규슈현, 야마구치현에 있는 28개 산업시설과 유적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예. 그중에서 몇 개 제철소하고 조선소에는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징용돼서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이런 지옥 노동을 했던 곳입니다.
일본은 이런 사실은 빼놓고 이 시설들이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나가사키 조선소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 4,700명을 2차 대전 말기에 데려가서 군함을 만들게 시켰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나가사키 원폭 투하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과거사 왜곡이라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자, 일본이 수산청 간부를 우리나라에 파견하기로 했다는데 왜 오는 겁니까? 우리 정부가 지난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는데요. 일본 수산청의 간부가 오늘 세종시에 있는 식약처를 방문해서 당국자들 면담할 예정입니다. 수입 금지의 근거와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또 한편으로 오염수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수입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현재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또 대만이나 러시아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만 행동을 하는 것은 수입 금지 사태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 여론에 더 안 좋은 영향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뭐 우리 정서에 대해서 눈치가 이렇게도 없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